네이버 광고 대행사 맡기기 전에 이거 먼저 보세요. 광고비 아끼는 세팅 전부 공개합니다. 광고 대행사한테 맡기기 전에 이 영상 꼭 먼저 보십시오. 돈 아끼십니다. 네이버 광고 대행사 없이 사장님이 직접 세팅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이 내용으로 실제 오프라인 강의도 합니다. 그 강의안 그대로 오늘 다 풀겠습니다. 광고 종류가 뭐가 있는지, 캠페인은 어떻게 만드는지, 예산은 얼마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성과는 뭘 보고 판단하는지 이 영상 하나로 정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 대신해주는 남자 마데남입니다. 파트 1. 왜 하필 네이버인가? 먼저 이거부터 짚고 가셔야 합니다. 마케팅은 어떤 채널에서 해야 할까요?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업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엔 모든 플랫폼을 다 활용하셔야 합니다. 근데 왜 하필 네이버냐? 전 세계에서 구글이 검색 포털을 장악하지 못한 몇 안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2026년 국내 검색 엔진 점유율 네이버가 62.86%이고요. 구글은 29.55%입니다. 측정 기간마다 수치는 조금 다릅니다. 로거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가 81%까지도 나오기도 하고 어느 쪽을 보시든 결론은 같습니다. 한국 사람은 네이버에서 아직까지 가장 많이 검색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 점유율이 2023년에 56%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2025년에 62.86%로 3년 만에 다시 60%를 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는 64.48%까지 올라왔고요. 왜 다시 올라갔을까요? AI 덕분입니다. AI 브리핑이 들어가고 증권 정보 특화 검색 같은 게 붙으면서 사람들이 다시 네이버로 돌아온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키워드 검색하고 링크 목록에서 하나하나씩 클릭해서 확인했죠. 지금은 AI가 여러 출처를 요약해서 바로 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 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채워두는 게 검색 노출뿐만 아니라 AI 요약에 뽑히는 것까지 준비하는 일이 된 겁니다. 요즘은 이 세 가지를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SEO는 아실 겁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 네이버, 구글 같은 기존 검색 엔진에 잘 노출되도록 정보를 다듬는 거죠. AEO는 답변 엔진 최적화입니다. AI 브리핑처럼 질문에 바로 답을 주는 서비스에 우리 가게 정보가 인용되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GEO는 생성형 엔진 최적화이고요.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답변을 만들 때 우리 가게를 참고하도록 신뢰도가 높은 콘텐츠를 쌓는 겁니다. 용어가 좀 어렵나요? 근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채워두면 셋 다 됩니다. 파트 2. 네이버 광고 종류부터 알아보기. 네이버 광고에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파워링크, 검색 결과 최상단의 텍스트 링크 광고입니다. 입찰가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쇼핑 검색, 네이버 쇼핑에 상품 단위로 노출되고요. 파워 컨텐츠, 블로그, 카페, 지식인 같은 콘텐츠 페이지에 연관으로 붙습니다. 브랜드 검색, 브랜드명을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전용 영역으로 나오는 겁니다. 플레이스 광고, 지도랑 플레이스 최상단에 나오고 지역 타겟팅, 예약, 길찾기로 이어집니다. 지역 소상공인 광고, 지정한 읍, 면, 동 5곳에만 노출되는데 노출은 많지만 클릭률은 낮습니다. 하나씩 좀 더 보겠습니다. 파워링크는 확장성이 제일 높은 기본형 검색 광고입니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바로 위에 뜨니까 직관적이고요. PC랑 모바일 통합 검색 결과에 나옵니다. 클릭당 과금, CPC 방식이에요. 쇼핑 검색 광고는 쇼핑 특화된 거고요. 스마트 스토어 아시죠? 소재랑 키워드가 자동으로 매칭됩니다. 이것도 CPC입니다. 신제품 검색 광고는 신규 출시 상품이나 서비스에 효과적입니다. 이건 좀 다른 게 주 단위 입찰 방식이에요. 파워 컨텐츠는 정보 제공형 검색 광고입니다. 사전에 선별된 키워드만 쓸 수 있고요. 블로그를 광고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플레이스 검색 광고, 네이티브 형태의 지역 정보 광고입니다. 지역 키워드랑 가게 정보가 자동으로 매칭됩니다. 지도, 웹, 앱까지 CPC 방식입니다. 지역 소상공인 광고는 지역 기반 배너 광고입니다. 네이버 뉴스, 블로그, 우리 동네 판 같은 데 붙습니다. 과금 방식이 좀 특이한데 유효 노출당 0.5원 고정입니다. 하루 최대 3만 회까지 노출이 가능하고요. 브랜드 검색 광고는 브랜딩 효과가 강합니다. 브랜드 키워드 검색 결과에 단독으로 노출되고 과금은 기간제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느냐?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건 파워링크랑 플레이스 광고입니다. 파워링크는 온라인 구매나 문의 중심의 업종에 맞고요. 플레이스 광고는 매장 방문이나 예약 중심 업종에 맞습니다. 파워 컨텐츠는 정보랑 후기가 중요한 업종, 예를 들어 교육이나 병원, 전문 서비스 쪽인데 컨텐츠 준비가 좀 필요해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파워링크랑 플레이스, 파워 컨텐츠 광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3, 광고 켜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기.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플레이스 정보, 사진, 리뷰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광고부터 켜면 클릭만 늘고 방문은 안 늘어납니다. 돈만 나가는 거예요. 최소한 이 4가지는 채워두고 광고를 켜십시오. 첫째, 대표 사진이나 외관, 시그니처 메뉴 등록까지 완료하는 겁니다. 둘째, 업체 정보나 업체 시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셋째, 리뷰는 최소 10개 이상, 최소한의 신뢰 지표는 있어야 합니다. 넷째, 소개글, 키워드를 포함한 소재 문구를 작성합니다. 이 4가지가 준비된 다음에 광고를 켜야 클릭이 실제 방문이나 문의로 이어집니다. 플레이스 세팅 자세한 건 이 영상에 정리해뒀습니다. 파트 4, 캠페인 만들기. 이제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면 훨씬 쉬워집니다. 캠페인, 광고 그룹, 키워드 소재, 이렇게 3단계입니다. 캠페인은 하루 쓸 전체 예산이랑 광고 기간을 정해서 가장 큰 단위고요. 광고 그룹은 누구에게, 어느 지역, 시간에 보여줄지 나누는 단위입니다. 키워드 소재는 실제 검색어랑 광고 문구가 맞물리는 가장 작은 단위고요. 이 구조만 머리에 넣고 계시면 화면 보고 헤매지 않으십니다. 네이버가 초보자도 헤매지 않게 2가지 방식으로 안내해줍니다. 빠르게 시작하기랑 목적 선택하고 시작하기. 빠르게 시작하기는 복잡한 설정 없이 몇 번 클릭이면 끝납니다. 캠페인 유형 고르고 하루 예산 정하고 기간 설정하면 됩니다. 목적 선택하고 시작하기는 온라인 판매, 오프라인 매장 홍보, 인지도 증대 같은 목적을 고르면 거기에 맞는 광고 유형을 자동으로 추천해 줍니다. 처음이시면 목적 선택하고 시작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광고 그룹에서 좁혀야 할 게 3가지입니다. 첫째, 입찰가. 문의량 예약이 실제로 나오는 키워드부터 우선순위로 입찰가를 잡으십시오. 둘째, 요일 시간. 문의랑 방문이 몰리는 시간대에만 남기면 예산 낭비 없이 필요한 시간에만 노출됩니다. 셋째, 지역. 이건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읍, 면, 동 단위로 너무 좁게 설정하면 정확도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권 반경을 참고해서 잡으십시오.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놓치십니다. 광고 그냥 만들면 혹시 어디에 노출되는지 아시나요? 줌, 알바천국, 중고나라, 나무위키 등 이런 데까지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실제로 한국인이 검색을 많이 하는 건 네이버, 구글, AI입니다. 알바천국에서 우리 가게 광고 보고 전화하실까요? 안 하겠죠.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근데 그 노출에도 돈이 나갑니다. 캠페인 설정 화면에서 매체로 들어가십시오. 노출 매체 개별 선택을 누르시고요. 필요 없는 매체를 꺼두시면 같은 예산으로 더 좋은 트래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광고비가 확 절약됩니다. 키워드는 좁고 구체적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피해야 할 키워드가 있어요. 맛집, 카페 같은 광범위한 단어입니다. 검색량은 많죠. 근데 경쟁이 어마어마하고 클릭 단가가 비쌉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가게 고객일 확률이 낮아요. 추천드리는 건 이런 형태입니다. 검단 고깃집, 김포 소모임 카페, 지역이 붙고 상황이 붙었죠.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은 지금 그걸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색량은 적어도 전환율이 훨씬 높습니다. 소재는 광고 문구입니다.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제목에는 지역이랑 핵심 혜택을 함께 넣으십시오. 설명 문구에는 실제 방문 이유를 넣으십시오. 예를 들어 주차 가능, 단체석 있음 이런 거예요. 그리고 과장 표현이나 허위 정보는 반려 사유가 됩니다. 조심하세요. 파워링크 쓰실 거면 6가지는 꼭 챙기십시오. 첫째,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를 꼭 켜두세요. 어떤 캠페인, 어떤 키워드, 어떤 소재에서 유입됐는지 리포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 안 켜두면 나중에 뭐가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 재검색어로 관련 없는 검색이나 경쟁사명 노출을 미리 차단하십시오. 셋째, 실제로 검색창에 키워드를 검색해서 내 순위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위에 있는 경쟁사 입찰가를 참고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넷째, 확장 검색을 켜면 등록한 키워드랑 유사한 검색어에도 노출됩니다. 수영복만 등록해도 여성 수영복 검색에 노출되는 시기예요. 하지만 관련 없는 아동 수영복에 키워드가 노출되고 있다면 빼두셔야겠죠. 다섯째, 확장 소재를 채우십시오. 추가 제목, 설명, 홍보 문구, 이미지를 채우면 노출 면적이 커져서 클릭률이 올라갑니다. 여섯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세팅 중인 캠페인은 반드시 오프 상태로 두십시오. 준비가 다 끝나면 ON으로 전환하시고요. 켜둔 채 방치하면 준비도 안 된 광고에 예산이 계속 소진됩니다. 플레이스 광고는 간단합니다. 3단계예요. 하나, 스마트 플레이스 연동 확인. 둘, 노출할 지역 반경, 지역명 설정. 셋,
하루 예산이나 클릭당 입찰가 설정 끝입니다. 파트 5 예산과 입찰. 여기가 사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돈 얘기죠. 작게 시작해서 데이터로 키워가십시오. 처음부터 크게 태우시면 안 됩니다. 1주차에 하루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로 시작하십시오. 이 기간에는 노출이랑 클릭 추이만 관찰하시면 됩니다. 2주차 전환이 나오는 키워드 위주로 예산을 재분배하십시오. 전환은 실제 문의나 예약을 말합니다. 3주차부터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예산을 단계적으로 증액하십시오. 한 번에 예산을 크게 늘리면 무엇이 효과가 냈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반드시 단계적으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입찰가 무작정 높이지 마십시오. 경쟁업체 평균 입찰가를 참고해서 중간값으로 시작하고요. 순위보다 전환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1등 해도 전화 안 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소폭 조정하면서 반응을 확인하십시오. 예산이 이상하게 쓰인다 싶으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예산이 안 쓸 때 입찰가가 낮거나 키워드가 너무 좁은 겁니다. 입찰가를 소폭 올려보세요. 둘째, 예산이 너무 빨리 쓸 때 키워드가 너무 넓은 겁니다. 제외 키워드를 추가하세요. 이 두 증상은 광고를 계속 켜둔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 1회 리포트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파트 6 성과 분석. 지표가 수십 개 나오는데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 5개만 보시면 됩니다. 노출수, 광고가 화면에 보여준 횟수, 클릭수, 광고를 클릭한 횟수, CTR, 클릭률입니다. 클릭수 나누기 노출수예요. 보통 3% 이상 나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전환수, 실제 문의나 예약으로 이어진 수, CPC, 클릭 1회당 지불한 비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클릭이 많아도 전환이 없다면 소재나 랜딩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들어는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갔다는 뜻이거든요. 리포트는 매일 안 보셔도 됩니다. 보는 방법은 좌측, 보고서, 다차원 보고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 1회는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이 성과를 만듭니다. 캠페인이랑 키워드별로 나눠서 확인하시고요. 지난주 대비 변화 추이를 함께 비교하십시오. 성과가 낮은 키워드는 정지, 좋은 키워드는 입찰 상향,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건 좀 유용한 팁인데요. 광고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 생각해보면 경쟁사들 광고를 벤치마킹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쟁사가 오래 많이 돌리는 광고는 그만큼 효과가 좋아서 돈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찾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를 경쟁 브랜드를 검색하고 노출 순으로 정렬하십시오. 노출이 많고 오래 광고를 지속했다는 건 돈을 많이 썼다는 거고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뜻입니다. 둘째, 구글 투명성 센터에 접속하셔서 경쟁사 홈페이지 URL을 넣으면 광고하고 있는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조회수 1당 약 30원 정도로 대략 광고비를 추정할 수 있어요. 셋째, 네이버는 광고 기간을 봅니다. 키워드를 검색하고 파워링크 아래에 더보기를 클릭하면 집행 기간이 표시됩니다. 오래 돌아가는 광고일수록 돈을 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찾은 광고 소재를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까지 들어가서 분석하십시오. 단 그대로 베끼지 마시고요. 내 브랜드 스타일로 재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실전 정보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파트 7 자주 하는 실수, 실전 예시. 자주 하는 실수 4가지입니다. 하나, 켜놓고 몇 달째 리포트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둘, 전 지역, 전 연령으로 타겟을 넓게 설정해 둡니다. 셋, 광고만 켜두고 플레이스 정보는 방치해 둡니다. 넷, 순위 경쟁으로 입찰가만 계속 올립니다. 4가지 모두 켜두고 있지만 관리는 안 하는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주 1회 10분만 투자하시면 충분합니다. 실제 예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네 카페 캠페인 구조입니다. 오션뷰와 디저트가 강점인 카페입니다. 캠페인은 플레이스 광고 땡땡점으로 잡고요. 광고 그룹은 2개로 나눕니다. 모임, 분위기, 오션뷰, 평일 타겟이랑 커플, 데이트, 주말 타겟으로요. 키워드는 땡땡 오션뷰 카페, 땡땡 데이트 카페가 되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이랑 상황이 다 붙어있죠. 이렇게 잡으셔야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1번, 광고 켜기 전에 플레이스 정보, 사진, 리뷰 10개, 소개글부터 채우십시오. 2번, 소상공인은 파워링크랑 플레이스 광고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3번, 노출 매체 개별 선택으로 필요 없는 매체는 꺼두십시오. 이것만 해도 광고비 아끼십니다. 4번, 키워드는 좁고 구체적으로 지역과 상황을 붙이십시오. 5번, 예산은 1일 5,000원에서 만원부터 단계적으로 늘리십시오. 6번, 지표는 5개만, 노출수, 클릭수, CTR, 전환수, CPC 주 1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작게 시작해서 데이터를 보며 조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 순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대행사 없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없으시거나 직접 해보셨는데 잘 안 된다, 그때 맡기시면 됩니다.
현재 광고 세팅 점검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계약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세팅이 어떤 상태인지만 확인하셔도 도움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실행하는 사장님이 되십시오. 마대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